안녕하세요. 월간 그림책 치유. 제목을 그럴싸하게 잡긴 했는데요. 사실, 그림책이 제가 책방을 하다 보니까, 신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그림책들은 항전되어 있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이걸 뭔가를 좀 가닥을 잡아서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우 대표님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매달 한 번씩 매월 말일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사실은 이제 첫 시간이라 준비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그런데, 음, 예기치 않게 제가 이제 개인 사정이 막 생기다 보니까는 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번에는 그림책을 소개받고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3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셨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책방을 운영하면서 오색발전소라고 그림책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책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색발전소의 의미는 5개의 컨텐츠를 그림책과 관련하여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심리, ESG 그림책, 그림책 전자책, 장애인식 그림책 해가지고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이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자격과정을 운행하다 보니까 한국미래평생교육원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고 지금 평생교육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업을 하다 보니 그림책 출판사를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라고 저희가 이제 그림책 테라피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책 테라피보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자의 이론과 함께 그림책을 연결해서 그림책 심리를 이제 내가 이빨이랑 그쪽 그 세숫대를 지불을 하고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 반에 그림책 심리 보니까 9시 성장연구소 반이다. 연기 1 지불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도전이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도전은 뭘까요? 저는 뭐 성장과 음, 설레임이죠. 성장과 설레임. 좋습니다. 홍석 선생님, 도전은 뭘까요?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와, 좋습니다. 우리 경남 선생님, 도전은 뭘까요? 탐험이다. 탐험이다. 와, 아주 그냥 역시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이라 슬슬슬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 우연치 않게 이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요번에 나왔죠. 네. 걸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걸그룹인지 알아요? 골든걸스예요, 골든걸스. 골든걸스가 왜 골든걸스일까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요, 57, 57, 58, 66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역대급 내노라는 저희 나라에서 1위 솔로 가수, 여성 가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 나이에 어, 노래를 워낙에 잘하는데 또 노래를 하기 위해서 걸그룹으로 이렇게 뭉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분들을 어, 이렇게 프로듀싱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이 역대급 선배잖아요. 박진영한테는 선배예요, 선배. 선배 누님들을 다시 초보의 가수 걸그룹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들였더라고요. 근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나이 먹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에 반신반의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이시죠? 엄청나게 멋있게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희들은 얼마만큼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지금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저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 속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게 혼자서는 안 되죠.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서로 협력하여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서로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전 속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도전 속의 도전을 한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죠. 고난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겨내는데 강력한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남 선생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렇죠. 우리 혜옥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요? 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혹시 우리 신희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열망 아닐까요? 열정. 그죠? 열망.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도 같아요. 좋습니다. 그 안에 또 자기 강화와 도전의 힘을 갖는 과정.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 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얼마나 자기 강화의 도전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일상 속에서 그림책을 통한 치유의 지속 가능성 도전. 저는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마다 저는 그림책이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도전의 그림책을 통한 지속적인 영감을 찾고 매일매일 나를 위한 그림책 한 권을 읽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였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축하하면서 자축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도전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오늘 간다라는 책을 저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도전의 책으로 첫 번째 책으로 가져왔는데요. 자기 이해와 수용의 중요성을 알고 도전에 대한 인식과 자기 수용의 첫걸음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리알 네이버 글그림이고요. 이 책은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넘기면서 보는데 여기에 책 표지가 지금 밑으로 새 한 마리가 떨어지면서 간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 옆에 벌이랑 거미줄에 매달려 있고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요. 이렇게 위로 쏙 올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내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오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래를 쳐다본다는 거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또 다른 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얘 표정 보이시나요?
되게 당당하게 가죠. 어느 날 엄마 새도 멀리 날아가고 없는데 막내 멜은, 이 친구 이름이 멜이래요. 문득 갑갑한 둥지를 벗어나 헐헐 날아보고 싶어졌어요. 겁나지 않아? 팀언니가 말했어요. 겁나. 그래도 한번 해볼 테야. 멜은 대답했어요. 근데 밑에를 쳐다봐요, 이렇게. 밑에를 쳐다봤더니 저기를 과연 내가? 멜은 아래를 내다보았어요. 까마득한 밑으로 떨어질 거야. 비포 오빠가 말했어요. 날개는 도왔다 뭐하게? 멜은 대꾸했어요. 멜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정말 저 밑이 까마득히 멀어 보였어요. 하지만 멜은 오늘 당장 꼭 날아보고 싶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두려운데 되게 당당하게 날개를 뒀다 뭐하냐고 큰 소리를 치죠. 뭔가를 하려고 있는,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신감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르르르 돌아서 밑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간다. 또 봐. 멜은 언니, 오빠한테 인사를 했어. 멜은 폴짝 뛰어오른 다음 핑 공중제비를 도왔죠. 그리고는 날개를 쫙 폈다가 곧장 뚝 떨어졌어요. 근데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엄청 편안해 보여요. 정말로.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켜보는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아래로 떨어졌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멜은 아직도 표정이 편안합니다. 언제부턴가 윗집에 사는 짹짹이들을 귀여워하게 된 다람쥐들이 멜을 구해주려고, 떨어지는 건지 알고 구해주려고 지금 차차차차 아이고 머니야, 그 찰나의 순간에 쭉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 허탕을 쳤죠. 아슬아슬하게 멜을 놓치고 말았어요.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앵앵 구해줄게 붕붕 꿀벌들이 소리쳐요. 근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밑에 잡았는데, 하지만 멜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줄 수 없었죠. 힘이 없겠죠. 휴. 근데 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얘가 쑥 빠져나가니까 휴 살았다 하고 도망쳐요. 왜냐면 거미줄에 걸려 있었거든. 얘는 거미줄에 걸려 있어서 휴 도망가고, 거미가 되려 누군가를 잡아먹는 거미가 멜을 잡았어요. 거미도 멜을 잡으려고 나섰어요. 8개나 되는 발을 멜을 꽉 잡았죠. 그런데 그냥 쑥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멜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우리 달팽이가 그래요. 괜찮아. 가엾은 작은 새야. 내가 붙잡아 줄게. 이 속도로는 절대 붙잡을 수가 없죠. 멜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미들도 도와주려고 개미들도 옆에서 막 붙어요. 아, 안 돼! 하고 무당벌레가 가는데 드디어 눈을 떴어요. 이 친구가. 왜 눈을 떴을까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감고 있었는데 지금 눈을 떴어요. 떨어지는 목적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팅! 물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자, 새는 날 수가 있나요? 아니, 새는 날 수 있죠. 근데 새는 수영을 할 수가 있나요? 얘는 새잖아요.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아보려고 날은 건데 날은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니까 물속으로 쑥 들어간 멜은 부리를 번쩍 벌리고 통통한 물고기를 한 마리 척 잡았어요. 그리고 발로 열심히 물을 차고 꼬리로 살랑살랑 흔들고 마침내 날개를
활짝 폈어요. 그리고 자,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치솟아 올라갔죠. 자, 이 책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멜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죠? 여기서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면서 돌려요. 풍덩 첨벙 들어가면서 돌렸더니 멜이 꼬리를 흔들고 날개를 피면서 날아오르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엄청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날아올라서 위로 쑥 올라갑니다. 쑥 올랐어요. 올라가고 아까 내려왔던 자리를 그대로 위로 날아올라 갑니다. 아까 지켜봤던 친구들은 옆에서 멜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요. 우리 멜은 또 눈을 지그시 감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거미줄을 뚫고 날아오르는 멜을 보고 거미가 8개의 발을 들어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자, 변화가 있죠. 아까 내려올 때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올라갈 때는 지금 멜이 못했던 걸 하고 해낸 거잖아요. 다들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벌의 팔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자, 벌도 마찬가지로 신이 나서 만세 앵앵 만세 뿡뿡 하면서 응원을 해줘요. 다람쥐도 신이 나서 덩달아 쪼르르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고 멜이 둥지에 다다르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날았어요. 멜이 말했죠. 자, 그런데 물고기는 어때요? 날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물속에서만 헤엄을 쳐야 되는데, 멜이 물고 올라와서 말을 안 하고 물고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물고기는 또 어때요? 날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멜은 내려가면서 얘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와, 내가 날다니. 멜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지금. 대견하다, 우리 멜. 엄마가 말했어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요, 엄마. 멜이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텀벙 떨어질 때, 우리 물고기가 떨어질 때 또 누가 얘기할까요, 지금 이거는? 아까 느림보 달팽이죠. 괜찮아. 아유, 가여운 작은 물고기야. 내가 붙잡아 줄게. 얘는 평생 가야 아무도 못 붙잡아 주는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멜이 성공하고 나서 형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려고 하는데 누나는 안 내려가죠. 멜은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하는데 안 내려갑니다. 이 작은 멜의 도전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선생님들 궁금하네요. 그죠? 멜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전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냈어요. 스스로 해내면서 우리 멜은 자기 강화와 도전의 힘을 찾았죠. 어려운 시간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멜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누군가가 옆에서 뒤에서 계속 겁을 줬어요. 겁을 줬는데 괜찮다고. 날개는 뒀다 뭐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내려갑니다. 이런 멜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주춤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나약해지고, 혹시 지금 현재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이
도전 속에서 뭔가를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제 감정을 느끼는 거겠죠. 그 감정 속에서 또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나를 붙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멜처럼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지 라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아마도 도전을 통해서 나오는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긍정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작은 감사의 꽃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느낄 때마다 내가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게 되죠. 실패했다고 또 다른 실패를 낳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멜이 아마 내려가면서 눈을 감고 내려가다가 눈을 뜨는 순간 엄청 겁이 났을 거예요. 엄청 겁이 나서 그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물속에 빠져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지 물속에서는 날 수 없잖아요. 우리 멜은 그런 도전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목표가 있었죠. 이렇게 꼭 날아보고 말 거야. 하필이면 엄마가 없을 때. 그죠? 엄마가 없을 때 엄마는 못하게 하잖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비운 사이에 그때 틈을 타서 나는 꼭 날아보고 말 거야. 그러니 그거를 꼭 해볼 거야. 누나가 형이 말려도 괜찮아. 날개는 뒀다 뭐 하겠어? 하고 날아오르죠. 날아오르는데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은 목표와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도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꿈꾸는 세계를 상상해보고 그 세계를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들, 도전의 과정에서 자기 발견과 자아를 성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뿌듯함과 그것에 대한 열정,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속에서 나를 찾는 치유의 시간 그림책을 두 번째 그림책으로 저는 또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책.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도전을 하려면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무엇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아이는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귀여운 우리 하마 친구는 도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찾게 됩니다. 엄마 말 듣지 않아요. 도전 속에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가수 네 분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인순이, 신효범, 박미경, 이은미. 이렇게 네 분의 가수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새롭게, 그 젊은 애들 걸그룹을 만들 거잖아요. 골든 걸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그 걸그룹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게 맞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책도 이렇게 위로 보는 책이어가지고 요것만 봐도 우리 하마는 어떤 아이인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기 하마에게 고민이 생겼대요. 과연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엄마가 나보고 수영을 하래. 우리 물고기들이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는 비닐이 없잖아. 지느러미도 없지? 아가미도 없고 다 없는데 수영을 어떻게 하니? 자, 엄마는 수영을 하라 그랬는데 정말 수영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치? 나는 비늘도 없고, 지렁이도 없고, 아가미도 없고, 다 없는데? 그치? 그래서 얘가, 맞아! 헉,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 우리가 훨씬 잘 알지. 수영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래, 잊어버려. 하고 또 부추겨요. 자, 과연 우리 하마는? 그죠? 부추기는데 어떡하겠어.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 100번도 넘게 들었거든. 수영하는 법을 말이야. 그 엄마가 수영을 하라고 수영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방법을 100번도 넘게 알려준 거죠. 수영하는 법? 그런 게 어딨어? 한번 드러나 보자. 궁금하네. 수영은 그냥 되는 거야. 그죠? 물고기들은 그냥 하는 거였어요. 수영을 뭐 배워서 해? 우리는 낳자마자 그냥 하는데? 근데 얘는, 하마는 엄마가 수영하는 법을 100번도 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잘 봐. 힘을 빼고 몸이 떠오르면 팔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래. 그러면 앞으로 갈 거래. 그런데 과연 갈까요? 얘가 지금? 안 가고 있겠죠? 세상에 팔다리를 흔들라고? 살랑살랑? 지느러미 힘차게 흔들어야지. 왜 그 물고기는 팔다리가 지느러미잖아요. 근데 하마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닐이 없으니 팔다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느러미를 힘차게 흔들어야지. 아이, 엉터리로 알려줬네. 자,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엉터리로 알려줬네. 그래서 아이들은 얘기해요. 그렇지! 엉터리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난 절대로 수영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엄마가 잘못 알려줬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생깁니다. 누구 덕분에? 이 친구들 덕분에. 아이쿠 도망치자. 얘가 이제 화가 나서 안 할 거야 하고 막 물장구 치니까 얘네들이 저 큰 발에 끌리면 난 납작해질 되겠다. 어이구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요. 그리고 뭔가가 옵니다. 아, 차가워. 이게 뭐지? 왜 멈췄지? 뭐가 차갑다는데? 뭔데? 궁금해. 나도 내가 볼까? 나는 납작해지기 싫어. 그리고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밟히면 이제 납작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많이 와요. 비가 점점 많이 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이게 물이 차고 있어요. 점점 차는 거예요. 얘들아 올라와봐. 정말 시원해. 얘네들은 되게 시원해 하죠. 와, 톡톡톡 느낌 좋아. 아, 맛도 좋아. 방울 예뻐. 근데 하마는 어떨까요? 하마는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겁이 나겠죠. 두렵겠죠. 너무 많은데? 꾸럭꾸럭.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하마야, 우리 집 엄청 넓어졌어. 얘네는 이제 집이 넓어진 거예요. 지금 물이 가득 차니까. 우리 집 너무 넓어졌어. 가도 우리 집이야. 와, 친구들도 많이 부를 수 있겠어.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얘네들은 이제 좋은 거예요. 하마발이 부들부들 떨려. 하마 애가 왜 이러지? 이게 뭘까요, 지금? 물이 차서 이제 바닥에 다리가 안 닿으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발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드디어 꽉 찼습니다. 이렇게 꽉 차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마야, 내 말 들려? 정신 차려. 꾸역꾸역 이제 물거품이 나와요. 눈이 이상해. 콧구멍 좀 봐. 방울이 정말 커졌어. 가라앉고 있어. 친구들이 걱정을 해요. 나 어떡하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 하마. 와, 수영해 수영. 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친구들이. 근데 수영해 수영. 이러다가 죽겠어. 도와주자. 어떡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자. 얘네들도
결국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엄마는 엉터리야 그래놓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하마 점점 눈은 감기고 밑으로 가라앉고 찾아요. 하마도 찾습니다. 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엄마가 뭘 알려줬죠? 지금이야. 엄마가 말해준 수영법. 자, 이제 생각이 나서 눈을 번쩍 떴어요. 얘가 눈을 떴어요. 콧구멍이 없어졌네? 눈 떴다. 방울이 안 나와. 살았다. 하마야, 우리 보여? 근데 아까 처음에 엄마가 뭐라 그랬죠? 죄송해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선생님들?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힘을 빼고 몸이 떠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몸이 떠올랐으니까 팔다리를 살랑살랑 움직여 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수영. 물고기 살려. 하마야, 살살 좀. 여기 물장구 치는 거죠, 다리로. 하마가 수영을 하네? 진짜 빨라. 살랑살랑 흔드는 거 봐. 맞지? 하마야, 같이 가자. 말도 안 돼. 말이 되나?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야. 진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까 깊숙이 들어왔던 이 물속을 우리 하마가 어프 수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이에요. 엄마가 나보고 풀을 먹으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엄마가 수영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근데 결국 닥치니까 살아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이제 풀을 먹으래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는 이빨이 커서 안 돼. 못 말려 정말. 역시 엄마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애들이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하마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도 결국 하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엄마의 가르침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영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책은 두 분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무 재밌는 책 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도전이라는 저희 중간에 저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책 네네네. 시작할 때쯤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어른들이 되게 많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따라줄 때 참 고맙기도 한데, 또 이제 음, 저희도 도전할 수 없는 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이제 극복하고 힘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읽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조금 전에 졸다가 딱 걸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 딱 걸린 것 같아요. 잠이 확 깼네요. 그러니까 제가 촉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희 네.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요, 맞아요, 신희 선생님. 네. 저는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좀 연령대가 다양해요. 음, 그래서 이제 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긴 하는데, 음,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음,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마 엄마처럼 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를 수 있게 알려준다면 우리 음, 아이들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신뢰하거나 엄마 또는 아빠를 신뢰하고 그들의 말에 이렇게 따라서 성장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책은 정말 어떤 시각에 봐서 볼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요걸 가지고 또 요렇게 한번 봐봤어요. 도전 속에서 찾는 감사와 긍정의 시선. 어쨌든 엄마의 가르침으로 결국에 위급할 때 그걸 헤쳐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옆에서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면 저희는 진짜 그 말을 듣고 못하게 되는데 하마는 그 친구들에게 휩쓸렸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엄마의 말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를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고 도전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의 연구는 감사의 표현이 정서적 효과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 속에서는 감사와 긍정의 시선이 도전의 어려움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와 긍정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이 무의식 안에 꾸준하게 작동하는 작은 변화들에 있는 거겠죠.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나중에 무엇인가 해냈을 때 밀려오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도전이 아마도 성공할 수 있는 나의 성장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우리 하마처럼 주변의 말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감정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책 한 권 한 권을 보면서 도전을 통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아 성찰을 통해서 도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자아를 찾아서 내가 그림책으로 치유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방법 또한 아마도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그림책 되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책이어가지고 요거는 좀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돌을 다듬는 마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자, 뭔가 이제 조각을 봤어요. 조각들을 보고 놀랬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 조각가는 나를 힐끔 쳐다보곤 대답했어. 조각가가 여기 있습니다. 조각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못 만들겠어요. 물론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가 물었어요. 그냥 알아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뒤돌아서 나왔어. 말은 쉽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죠? 하지만 나오면서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정말 이토록 아름다운 걸 만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친구는 조각을 하고 싶은 친구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조각가의 조각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포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가. 이 그림 보세요. 다시 찾아갔을 때 조각가는 내게 물었어. 자네 조각은 잘 되어가나? 자기 마음을 꼭 들킨 것처럼 구경하러 온 것 뿐이에요. 자네도 재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러면 일단 해보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망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 아름답지 못하게 망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우리가 늘상 하는 걱정들입니다. 들린 말이 아니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장 편하기야 하겠지.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일도, 사랑할 일도, 배울 일도 없어. 실패가 두려워 얼어붙는 건 당연하다네.
흔히들 그래서 시간조차 하지 못하지. 그런데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거지.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조각한 거죠. 그 후로 난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꿈속에서조차 아름다운 조각에 매달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꿈을 계속 조각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모습. 이렇게. 시작은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 일이었어. 하지만 하면 할수록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돌을 내려칠 때마다 내가 조금씩 작아지는 기분이었고, 돌을 깎을 때마다 실망이 점점 더 커져갔어. 내가 꿈꾸던 건 결코 이런 게 아니었거든. 난 왜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온통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니. 다시 한번 조각가를 찾아갔을 때 그는 내게 조각을 잘 되냐고 물었어. 나는 신통치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했지. 왜 그만두었나? 조각가가 말했어. 잘하고픈 마음에 간절했지만 매번 실망을 거듭하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랬을 거야. 그는 덧붙였어. 실망감은 상처로 남았지. 하지만 실패는 잠시뿐이야. 여러모로 꼭 필요하기도 하고 최소한 이 길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바른 길에 성큼 다가선 셈이기도 하다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땐 자넨 넘어졌을 거야. 하지만 곧장 일어나 다시 걸었겠지? 기꺼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테고. 그랬기에 마침내 걸을 수 있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서 있지 않은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조각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림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분명히 시도했고 보란 듯이 실패했어. 그런데 나더러 또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또 망쳐버릴 게 불 보듯 뻔한데.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보고 싶었어. 근사하게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나는 결심했어. 다시 해보기로. 돌을 다듬고 또 다듬었어. 그리고 한참 더 다듬었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였지만 내가 원했던 모습은 여전히 아니었어. 나는 단숨에 조각가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지. 이걸 봐요.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어요? 만족스러워요, 이제? 그렇다네. 그가 말했어. 아주 만족스러워. 자네가 조각하는 걸 보니 정말 기쁘다네. 난 지긋지긋해요. 지금 내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네는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야. 그가 나지막히 말했어. 내 눈에 서서히 피어나는 재능이 보이고 벅찬 도전이 보인다네. 용기와 열정, 인내심도 보여. 맞아. 자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뚜렷이 보여.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좋겠어. 난 돌을 내리치고 매만지고 쉬지 않고 다듬었어. 한 발자국 물러나 내 조각을 보았지. 솔직히 말하면 아쉬움이 컸어. 다시 그를 찾았을 때 조각가는 잠시 함께 산책을 하자더군. 자네 뜻대로 조각이 안 될 땐 많이 괴로울 거야. 하지만 실패를 자랑스러워 여기기나. 나는 그렇다네. 내 모든 실패가 자랑스러워. 선생님도 실패를 했다고요? 조각가는 웃었어. 셀 수 없이 많이 했지.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강해졌지.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실패자라는 거야. 꿈꾸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실패자가 된다는 건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했고 온 마음을 주었다는 거야. 한 발자국 나아가며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지. 버텼으니까. 실패는 이런 거랍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저를 여기 데려오신 건가요? 조각가는 주변에 널려 있는 조각들을 가리켰어. 내 친구들일세. 내 실패의 흔적들이지. 이 모든 조각이 내게 무척 소중해. 이 조각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이 조각들이래요. 실패한 조각들이에요. 비밀 하나 말해줄까? 조각가가 털어놓았어. 이제 난 태어난 날보다 죽을 날을 더 가까이 나이가 되었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해 볼 용기가 있는 것, 있건 없건 시간은 휙 흘러가 버리더군.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시간은 훅 흘러갑니다. 조각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어. 이제 그렇지만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여전히 내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 우리의 대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기꺼이 실패할 수 있다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네. 그거예요. 실패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자기의 경험과 배움과 지혜로움으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책 만들기를 하러 갈 때 제가 처음 만들어서 실패했던 책들을 가져가서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적이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보셨을까요? 마음에도 마음의 여정이 도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의 혼란을 가져와요. 아까 첫 그림책부터. 그렇지만 그 실패는 계속 반복되지 않잖아요. 계속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또 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가져가는 이 그림책 한 권이 지금 내가 망설이는 무언가, 실패해서 도전하기 어렵다면 그 도전을 어떻게 특별하게 도구로 작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알게 해주는 그런 치유적 그림책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우 대표님 이 책으로 글을 한번 쓰셨죠? 네, 요 책으로 그림책 에세이 때 한번 봤던 책을 다시 봐서 또 그때의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 거고, 이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떤 이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 인생도 어떤 하나의 어떤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 도전의 연색이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거기 글 중에 이제 실패가 자랑스러워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또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좀 실패를 이 자랑으로 결국 실패가 또 성장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관점을 전환해서 이렇게 조금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인드도 참 좋은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 시간은 후 흘러갑니다. 요런 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간혹 내가 뭔가 용기가 없고 자신 없어서 이렇게 도전을 할까 하다가 못한 경우들이 인생에 많은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책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 양미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실패를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저는 처음 본 그림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아이가, 네네, 소년이 맞아요. 너무 큰 완성품을 너무 아름다운 거대한 그런 결과물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도전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쨌든 이 조각가가 어떻게 보면 창조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이루고 난 이 소년의 훗날의 모습이 아직 시작하는 이 소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맞아요. 조각가와 이 소년이 너무 이렇게 딱 일치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실패를 겪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 도전의 마음으로 받으면, 아, 나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실패를 거듭거듭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맞아요. 아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럼을 배워요. 음, 근데 너무 멋진 드러머가 있어요.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음, 계속 지금 박자도 못 맞고 틀려. 근데 그 사람이 음,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너도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짜증나지.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난 이렇게 되는데. 박자감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런데 맞아. 예를 들어 저보다 한 2달 앞선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음, 나보다 조금 괜찮네? 나도 가면 그 사람처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이런 실패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에 음, 이게 과연 도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고 이제 음, 저에게 좀 비춰보면 그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야라는 그 글귀가 저한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도전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했으면 길도 만들 수 없는 거고 또 제가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느낀 거는 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는 이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그림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림책을 공부하시는 우리 양미 선생님 멋지십니다. 자, 저는 그래서 도전을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은 꿈꾸고 실패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내 도전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서 어느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90%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아픈 아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 아이처럼 꾸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을 그림을 그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엄청 자기 일에 노력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꿈을 꾸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을, 오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패를 해야지만 그것을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험치와 능력이 생기는 것도 너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그 분들보다 더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고 비전과 목표를 계속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힘을 받아서 도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도전은 제가 생각했을 땐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무언가를 배우면서 나의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어제도 말했지만 정상에 있진 않은데 그 정상을 향해서 가려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바로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도전 속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긍정의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과 감사한 순간이 언제이고 무엇이었는지 우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전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 지향성인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도전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도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도전을 향해 나가는지,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도전을 그림책으로, 저는 항상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치유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치유 여정이 결과적으로 내 사사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이 어떤 도전과 치유를 위한 특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지, 나에게 그림책은 어떤 도전에 꿈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치유를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도전 속에서 찾은 자기 강화 성장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결정도 내 몫이고 해야 되는 것도 나 스스로잖아요. 그래서 자기 강화 도전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모든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꼭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치유적으로 마무리할 때 도전을 통해 내 자신을,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얼마큼 자존감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자기 존중감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 이룬 성과를 축하하고 치유의 마무리에 대한 긍정적인 마무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구는 톡방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나이 들어도 못못을 잘하는 나. 우리는 나이 먹어가고 있고요.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행복한 기억의 추억을 더듬어서 잘 했노라고 나의 도전은 끝까지 항상 멈추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도전을 일의 성과를 축하하고 치유로 마무리할 건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마무리. 이 도전의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박미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1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때도 한 번도 떨리지 않고 노래를 했었대요. 근데 이 골든걸스가 3만 5천 명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 7개월 동안 그 3만 5천 명 앞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런 젊은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즐겁고 유익하게 내 삶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결국 그래서 이 도전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노래를 해왔지만 넷이서 합을 맞춰서 그것도 젊은이들이나 할 수 있는 걸그룹 노래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기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결국 인생 최고의 10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7개월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인생 최고의 10분이 어떤 날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10분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도전은요, 선생님들, 도전을 막는 건 바로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안 해본 도전은 다 실패인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죠? 망설인 기회는 다 낭비라고 해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미쳐보라고 하더라고요.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고 내 안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지금 라인 나웃 하는 게 바로 도전인 것 같아서 이 가사를 제가 냉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월간 그림책 도전을 주제로 3가지의 그림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